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안상입니다. 여기 매번 이런 포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긴 한데, 뭐냐면, 포럼 할 때 맨 먼저 발표하고 치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2시간 동안, 저도 힘들었습니다. 안 되겠지만 더 힘들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왔을 때 이 규모 보고 되게 놀랐는데 긴장되고 그냥 2시간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네,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신경제연구소는 사실은 이제 ESG 평가를 하고 있는 저희 자회사 100% 자회사인 한국 ESG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저희가 이 자리에 쓴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 얘기 많이 나왔던 공급망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뭘까? 저희는 이제 공급망 보고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동반성장위원회하고 지난 5월 중순에 용역을 시작해서 한 6개월여 만에 완료를 했고, 오늘은 그 결과물 자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발표할 건 요약본만 발표가 될 거고, 완본은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왜 그 공급망 보고서, 웬 공급망 보고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보통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몇 페이지 해당해서. 근데 그 부분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별도의 보고서 쓰자라는 취지입니다. 왜? 지금 얘기 나왔던 글로벌 공시 현황, 특히 이 공급망 이후에 공급망 실사 지침과 같은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착한 경영이나 선한 경영의 차원이 아니라 영업 경쟁력 내지는 그 어떤 생존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저희와 함께 용역을 발주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공급망 보고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끝에 좀 인식하시게 되면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 3꼭지인데 저희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제 자제하고, 이런 이제 특히 글로벌 공급망 ESG에 대한 동향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이상이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일반 그 오픈된 자료를 통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용역 결과물인 공급망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얘기는 좀 스킵을 하고요. 이 추진 과정을 보시면 사실은 이 ESG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초반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OECD라든지 UN 인권위원회 이사회 내지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알고 있는 것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그 공급망 이후의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하는 그 이제 CSDD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죠. 이 지금 저희가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짧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 CSDD에 대한 이 발간에 대한 이 배경을 좀 보면 두 꼭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거 하나는 보면은 이제 EU에서 가장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에 관해서 가장 오래된 기준이 이 OECD 가이드라인인데 이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라고 하는 UNGPC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이 CSDD가 나오게 되는 그 큰 축을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 그 CSDD에 대한 좀 더 뎁스 있는 조사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두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배경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앞서 많이 나왔던 얘기여서 스킵을 하고요. 이제 이
EU 공급망 시설 지침에 대한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 사실은 금년 7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되고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만 국내 기업인 경우에 저희가 이 데이터가 본 거는 보면 그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에 한 30% 정도는 2027년부터는 적용된다라고 좀 제가 알고 있어서 그들 대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협력사들도 아마 사전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뭐 선의의 경영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생존에 대한 문제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약간 범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EU의 공급망 시설 지침에서 얘기하는 범위는 업스트림 전부 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에서는 두 가지를 뺀 소비자 사용이나 제품 폐기를 뺀 나머지 다 포함됩니다. 다만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업종과 금융 업종은 업스트림만 해당하는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앞선 이런 이후의 공급망 시설 지침과 관련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분석입니다. 뭐 통계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황 분석인데, 자 보면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100개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좌측에 하단 좌측에 보시면 제조업이 약 60%, 나머지가 업종 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을 저희가 그 공급망 보고서라고 하는 그 관리 지침에 대한 그 대분류를 1번부터 한 12개를 저희가 분류를 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그냥 분류한 건 아닌데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분류 12개와 중분류 한 20개의 분류를 쭉 놓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100개 매출액 100위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 관리를 하고 있고 공시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잠시만요. 네. 해보니 이게 약간 이제 요약장표 같은 건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분류고 이게 중분류죠. 색깔로 보면 붉은색과 녹색이 있을 텐데 붉은색은 공시가 좀 미진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언더에 해당하는 공시율이, 이 녹색은 공시율이 80% 이상 된 항목들입니다. 일단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뭐가 좀 미진한가 봤더니 협력사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가 조금 상당히 미진하다. 20% 정도. 전체를 100으로 치면 20% 정도. 두 번째는 협력사 중에 그 위험군을 식별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나마 좀 미진하고, 그리고는 그런 위험군, 그러니까 위험군에 있는 협력사의 대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정조치 개혁이라고 하는 관리가 운영 체계가 조금 미진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협력사 ESG 관리에 대한 정보 관리가 좀 미진하다. 이게 미진하게 나왔던 포인트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한 80% 이상. 뭔지를 봤더니 규범, 그다음에 협력사의 자가 체크리스트, 교육 이런 건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소한대로 그 만일에 원청사나 CSDD에서 요구하는 1차 자가진단 평가를 위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해도 나머지 말씀드린 이 붉은색 쪽은 좀 미진한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협력사의 ESG 리스크 관리.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담당자, 뭐 표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공급망 평가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던데 담당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규범이라는 부분이 약간 되게 미진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만일에 그 절차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서류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세 번째는 만약에 미흡한 것이 발견이 되면 이거를 평가하거나 미흡한 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한 즉 이행 활동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미흡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미흡했던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면 평가를 쭉 해서 스코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코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서 하는 그 기업을 산출해내는데 그 식별하는 과정. 약간은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이런 이제 절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전체 계열사, 전체 협력사 중에서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이하 전부 다 위험군이다.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상대 평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체 공급망 1차 평가를 했는데 그 평균 점수에 미달하는 협력사를 위험군으로 식별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그 ES 평가 중에서 하위 몇 프로를 위험군이다라고 이런 로직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별 과정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 물론 기업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공시를 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의 미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현장 탐방, 현장 실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거 정말 당장 지금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이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계획이라고 하는 CA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최소한대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미흡한 걸로 저희가 지적이 됐는데 이 CAP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시정 조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CSDD 제8조 제3항에서 보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개선 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그 계획을 마련해서 이행하라. 이런 규정의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아직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면 잘 되어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들이 원청사에 대해서 뭔가 위험을 식별하면 너희들 이거 고쳐.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CAP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정조치 계획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항을 언제까지 조치하는, 그리고 그거를 자료를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저희 대기업에서도 잘 되어 있긴 해요. 삼성이든 현대든 잘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자료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가 아직은 좀 미진하다. 왜냐하면 CSDD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항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흡한 부분이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 성과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하단 좌측에 보시면 전체 협력사에 대한 평가 점수, 뭐 분포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율 비슷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CAP, 그러니까 시정 조치 계획 전후에 대한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율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내지는 자료 공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면 우측에 이걸 기반으로 차년도에 공급망 ES 평가를 할 때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보 공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CAP를 잘 준수해서 차년도에 잘 이게 차년도 공급망 평가를 할 때 얼마만큼 기여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뭐 어떤 비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미진했던 부분이고, 이제 우수했던 사례는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행동 규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뭐 협력사 소통 지원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보면 다음 뭐냐면 이제 대기업의 공급망 ES 관리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료에 대해서 공급망에 대한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지금 좌측에 있는 것처럼 CSDD에서도 실사에 대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즉 아티클 16번에서 보면은 공개적으로 실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얘기인 거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유엔의 지침이라든지 OECD 프레임워크에서도 보면 이런 실사라든지 절차, 활동, 결과에 대해서 외부와 소통하라는 얘기 뭐냐면 공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진일보 하려면 이런 협력사 공급망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큰 프레임 중에 한 축이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런 GRI라든지 이런 기반 공식 기준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장표가 이제 마지막 다 총괄하는 장표일 거예요. 저희가 얘기했던 12개 스텝에서 대분류와 20개의 중분류를 봤을 때 각각의 공식 기준별 내지는 큰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참고를 하셔도 될성 싶습니다. 자, 마지막 꼭지로 저희가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이 공급망 보고서를 그럼 어떻게 발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인데 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공급망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CSDD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기타 여러 가지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공급망을 평가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평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현황 진단과 함께 동반해서 추구하고 있는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공급망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공급망 관리 정책에 대한 수립인데, 이게 나오기도 보면 실제적인 매뉴얼의 부록에 보시면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관리 정책의 타사들, 기업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끔 들어간 바로 가기로 연결이 됩니다. 쭉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CSDD와 ISSB 이렇게 단계별로 요 테마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이 좀 어디에 갈려 있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기업 공급망 ES 관리 수준 진단. 그러니까 대기업들 원청사에 그 어떤 그 진단을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인데, 여기는 저희가 기본 문항과 심화 문항으로 한 65개 문항으로 진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에 대한 ESG 진단도 유사한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이런 이제 그 공식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쭉 저희가 작업을 해서 드리고,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공급망 관리 보고서에 대한 공식 항목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도출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오늘 장표로 많아야 25페이지고 이 그 공급망 보고서 가이드라인 해봐서 10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원본은 한 150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록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5가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 동반이나 내지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측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군망 보고서는 사실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는 앞에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들 왜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선택의 문제나 선의의 경영이 아니라 정말 경영 영업 측면이라든지 생존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좀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희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